하나, 페류독소. 조개는 여과섭식 동물입니다. 성체굴 한 마리는 하루에 50에서 200리터나 되는 바닷물을 걸러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먹이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움 같은 유독성 미세조류, 즉 플랑크톤도 함께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조개는 독을 조금씩 몸속에 쌓아가는데 이 현상을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조개에 쌓이는 독을 페류독소라고 부르죠. 그럼 조개를 끓이거나 삶으면 독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은 세균이 원인이라 열을 가하면 죽지만 페류독소는 열에 매우 안정한 화학물질입니다. 100도에서 삶거나 찌는 일반 조리로는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2월부터 페류독소 조사를 시작하고 독성 미세조류가 가장 왕성한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조개 채취와 출하를 전면 금지합니다. 만약 조개를 먹은 후 입술이나 혀가 저릿저릿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마비성 페류독소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둘, 매드허니. 꿀에도 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미친 꿀입니다. 이 꿀은 벌들이 진달래과 로도덴드른 식물의 꽃에서 꿀을 채집할 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꽃에 그라야노톡신이라는 강력한 천연신경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벌은 이 독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독은 꿀 속에 그대로 남아 농축됩니다. 그럼 사람은 왜 중독될까요? 그라야노톡신은 신경세포의 전압계폐성 나트륨 통로를 계속 열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 구토는 물론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트에서 파는 일반 꿀은 괜찮을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일반 벌꿀은 특정 진달래과 식물만을 대상으로 채밀하지 않기 때문에 매드허니 중독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진짜 문제는 튀르키예나 네팔 같은 곳에서 함부로 채취한 야생꿀입니다. 셋, 녹색 감자. 감자에서 위험한 건 싹이 아닙니다. 초록빛을 띠는 녹색 감자가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 초록색 자체는 독이 아닙니다. 바로 엽록소입니다. 엽록소에는 독이 없죠. 그럼 왜 위험할까요? 감자가 햇빛을 받으면 엽록소를 만들면서 동시에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물질도 함께 증가합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곤충이나 동물에게 먹히지 않도록 스스로 만드는 천연 방어 물질입니다.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 구토, 복통은 물론 심한 경우 신경계 증상, 즉 두통이나 혼란, 떨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록색 부분만 잘라서 먹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이 넓게 퍼졌거나 감자에서 쓴맛이 난다면 솔라닌이 이미 전체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통째로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즉, 초록색은 독 자체가 아니라 이 감자에 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싹보다 더 무서운 이 녹색 신호 꼭 기억하세요. 넷, 사과씨. 사과씨에 독이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과 한 개 먹다가 씨앗 몇 개를 삼켰다고 중독되진 않습니다. 핵심은 씹어느냐입니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미그달린 자체는 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씨앗을 씹으면 세포가 파괴되고 효소가 아미그달린과 반응하면서 청산, 하이드로진 사야나이드가 생성됩니다. 청산은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을 막는 강력한 세포호흡 억제 독소입니다. 즉, 산소를 마셔도 몸속 세포가 산소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통째로 삼키는 정도는 대부분 장을 통과해 배출되지만 씨앗을 반복해서 씹어 다량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과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구씨, 복숭아씨, 체리씨, 매실씨 등 장미과 식물의 씨앗 대부분에도 비슷한 청산배당체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위험한 건 사과씨 자체가 아니라 씨앗을 깨뜨렸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다섯, 숙성치즈. 오래 숙성된 치즈에는 티라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티라민은 치즈가 숙성되는 동안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생리활성 아민입니다. 쉽게 말해 발효가 오래될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화학물질이죠.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티라민을 분해하는 모노아민 산화효소라는 청소부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효소는 티라민만 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도 함께 분해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울증 치료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속에 더 오래 남도록 이 효소의 작용을 일부러 억제합니다. 그 결과 티라민도 함께 분해되지 않게 되죠. 이 상태에서 체다, 블루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처럼 수개월 이상 숙성하는 치즈를 먹게 되면 티라민이 몸속에 한꺼번에 쌓일 수 있습니다. 티라민은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급격히 늘려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압을 위험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현상은 의학계에서 치즈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심하면 고혈압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숙성 치즈를 피하라는 의학적 권고가 있습니다. 즉, 위험한 건 치즈가 아니라 티라민을 분해하지 못하는 몸 상태입니다.